사실 돈 몇 푼 좀 아끼려다가 그 부작용, 그 다음에 그걸 뭐 때를 놓쳐서 나중에 더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비단 뭐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상 그런 일들이 많기 마련인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황혼의 그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보시죠. 4위 아말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은 뭐 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충치를 때우곤 했는데 때운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때 대부분은 다 아말감이라는 재료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 그때 제가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충치 4개가 있다는데 아마 아말감이었는지 그걸로 했어요. 싼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 다시 아팠어요. 그래 아파가지고 이제 다시 그때는 조금 형편이 나서요. 금으로 바꿨어요. 그래 금으로 바꿨는데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금이 웃으면은 금리가 보여서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여기 하나가 그 뭐야 사기인지 뭐 도자기인지 뭘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는 이 부위에 따라서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일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말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말감은 정상적인 치과 재료입니다. 이게 80년도 중반쯤에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유해성 논란이 됐습니다. 수은, 이건 환경 호르몬 아닙니까? 이래서 인체에 들어가면 이건 독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논란이 돼서 과학적 검증을 거쳐서 식약청에서 미국 식약청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 말고 6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이걸 하면은 괜찮다라고 해서 했지만 일단 유해성 논란이 되고 나니까 결국 일본은 한 20년 전에 그 소위 복합 레진이라는 걸 이렇게 대치를 했어요. 아말감은 거의 20년 전부터 안 썼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쓰고 미국도 쓰고 선진국들은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양태 선생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료를 할 때 과연 제가 받고 싶은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치료 받으시는 분께도. 아말감은 말씀하신 대로 구강 내에 있을 때는 독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가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쨌든 수은이 섞이는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그 아말감을 또 추후에 좋지가 않아서 제거를 하게 될 때는 또 그 수은 성분이 나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재료 자체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말감이라는 재료는 뭐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저는 좀 안전하다고 보는 편인데 솔직히 요즘 보면 아말감을 해서 뭐 암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언론도 가끔 제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네. 단지 이 아말감은 이제 수명 자체가 짧고 2차 우식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비용이거든요. 아말감이 이제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좀 비싼 게 레진이고 가장 비싼 게 금이에요. 그래서 요즘 치과에서는 거의 아말감을 안 쓰고 레진하고 금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조사했더니 뭐 아말감을 쓰는 치과는 뭐 400군데 한 군데 정도밖에 없다. 이런 조사도 있으니까 아말감은 점점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황혼 치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3위 보여주세요. 3위 이쑤시개. 저 예전에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뭐 사실 점심시간 끝나고 나오면은 우리나라 분들 특히 이렇게 일을 이렇게 쓰시면서 차라리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그리고 원래 이쑤시개를 친다는 것은 이왕 고기 같은 거 먹었기 때문에 내가 좀 오늘 좀 좋은 걸 먹었다. 근데 표시를 내는 건데 라면 먹고 이를 쓰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에 하나 뭐가 껴 있으면은 쳐요. 도무지 다른 일에 집중 못해. 계속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 혓바닥으로 뭐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다가 끝까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 마땅한 이쑤시개가 없으면 막 나무, 손으로. 그쵸. 나무젓가락으로도 막 부러뜨렸다가 뭐 예전에 성냥개비로도 막 이랬다가. 제가 미국 드라마인가요 보니까 뭐 24K인가 14K로 된 이쑤시개를 갖고 다니는 부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개당 23, 4만 원 하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일을 이제 하고 나면 변형이 되니까 못 쓴대요. 이게 뭉툭해지기도 하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근데 이쑤시개를 쓰는 사람들 성인 66%가 쓰는데 80%가 해로운 줄 알고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잇몸이 좀 벌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요
잇몸 사이에 이 나무의 그 작은 성분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전 여잔데도요, 제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도요. 예쁘세요. 그럼요. 이쁘다, 보이는 정색을 하세요. 갑자기 본인이 왜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요. 그 그린색 그 쌀로 만든 녹말. 아, 그거 이제 녹는 거. 그걸 쓰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글쎄요. 부드러우니까. 나빠요. 다 나빠요? 모형으로 된 것은 일단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이쑤시개 뭐 어떤 점이 조금 위험하거나 안 좋은 건가요? 예, 그 전에요. 저 잇몸이 근질근질하다, 쑤시고 싶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치주 질환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잇몸이 근질근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쑤시개로 쑤시게 되면은 그 공간 자체가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셔서 식당에 가보면 이쑤시개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치실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실을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치실을 열심히 쓰시면은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칫솔질만 하시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분명히 칫솔질을 많이 하는데 왜 이가 나빠지느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칫솔질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칫솔질 하시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치실을 한번 써보세요. 이 치실 쓰시면은 절대로 잇몸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그 이쑤시개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 자꾸 벌어지나 봐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가요 완전히 총천연색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요. 그걸 제가 느껴서 치실을 쓰라고 우리 이제 그 주치 되시는 분께서 습관만 들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쑤시개의 맛하고요, 치실의 맛은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쑤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치실을 쓰면 왜 부담이 없나? 아니 선생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쑤시개 쓰시게 되면요, 음식물 찌꺼기 제거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잇몸이 나빠지게 되는 것, 잇몸뼈가 녹게 되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가 녹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해서 생긴 플라그가 잇몸뼈를 녹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쑤시개로는 아무리 하셔도 그러니까 치실을 쓰면 치석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세요? 치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네. 자, 황혼 치아 건강 위협하는 위험 요소 2위 공개합니다. 2위 주겸양 치질. 뭐 예전에 치아가 없을 때는 다들 우리 어르신들 소금으로 그냥 이렇게 양치를 했잖아요. 귀하다고 생각하고서. 우리는 주겸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소금도 지금 굵은 소금. 신소금이잖아요. 그 외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만식한 거예요. 그걸 이제 망치로 깨가지고 손으로 쓱쓱쓱쓱 이렇게 딱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치약이 이제 그 가루, 이제 액체로 된 게 말고 그 무슨 분말 형태로 된 분말 그거 있다고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 크림처럼 나온 치약이 나왔었어요. 젤 타입으로. 우리는 그 중학교 때 다닐 때까지 그런 거 못 써봤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요, 제 칫솔 담아놓는 통에다가 뭘 이렇게 타서 갖다 놓더니 제 칫솔을 푹 담궈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냐 그랬더니 이걸로 이제 앞으로 이빨 닦으라고. 그래서 씻지 말고 그냥 그거 꺼내서 거기다 치약 발라서 그냥 닦으라고. 소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사우나가 남탕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사우나 가면은 그 치약이 있거든요. 그 옆에 소금통이 있는데 소금 그 알이 정말 각설탕 한 3분의 1만한 이런 덩어리예요. 그거를 떠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잇몸하고 치아에 이제 스크래치가 난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긁혀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연세 드신 분들 소금으로 닦을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입꼬리 밑으로 피가 이렇게 치약 싸고 좋은데 왜들 딴 걸 하려고 하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보죠. 예.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치약 좋은 거 많은데 왜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만 이제 소금 자체가 아주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소금 우리가 김장할 때도 소금을 쓰듯이
우리가 삼투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붓기가 약간 빠질 수는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치약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양치질 할 때 이빨만 양치질하면 절대 안 돼요. 잇몸, 혀, 그다음에 예. 잇몸도 한다고요? 네, 목구멍까지 해야 돼요. 목구멍까지. 목구멍 어떻게 저는 가글 같은 거 해서 목구멍 양치한 다음에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감기 예방도 되고 정말 좋습니다. 네, 저도요. 그렇게 아니 해요. 그러니까 구취나 이런 것들이 사실 혓바닥에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혀는 무조건 닦아주는 게 좋은 거죠? 어떻습니까? 저 혀는 무조건 닦아주면 좋고 잘 안 닦이면 혀 클리너가 따로 팔아요. 그래요? 혀 닦아주는 게 좋고 원래 구취도 주 원인이 혀 안쪽에 있는 거기서 나는 부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요, 그 혀를 닦을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 중간 아래까지만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고 위에는 신랑 너무 꽉-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아침마다 항상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닦아야 되는지. 저는 일단 구역질을 하더라도 끝까지 듣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를 닦아줘야죠. 그런데 그 한때는 주겸이 그 치아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유행이 그래서 됐었거든요. 옛날에 주겸도 하고 소금을 구워가지고 예. 구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그걸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소금물에다 칫솔 담가 놓는 것도 안 돼요? 네, 그거 안 좋죠. 효과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주겸으로 뭐 잇몸 마사지를 하면은 좋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소금 자체가 그 살균 효과도 있고요. 또 소금 자체를 간단하게 물론 그 좋은 칫솔과 또 치약을 병행을 하셔야죠. 하지만 소금을 적당하게 써주시면은 그 구강 건강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사우나에서 굵은 소금으로 정말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닦으시는 것은 아니 좀- 주겸이 도움이 안 됩니까? 주겸 자체는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되죠, 주겸이 네. 되는 거죠. 네. 예. 황혼 치아 건강 위협하는 위험 요소 1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과연 어떤 게 1위일지 보여주시죠. 황혼의 치아 건강 위협하는 대망의 1위. 잠시 후 공개됩니다.